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 홍철기의 홍철기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채널에 보니까요. 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잘 나간다기보다 네네네.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아무래도 잘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서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네네. 아침 7시에 네네네.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는데 요즘 예전보다 많이 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모시고 예. 그와 관련된 네. 윤석열 총장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그 광화문에 있을 때부터 예. 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윤석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저들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제거할 것이다. 네.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네.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은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강조하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봤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검찰총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좀 의미 중에 네.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윤석열 총장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에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광화문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고요.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 그리고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가치가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헌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헌법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진천연수원에서는요.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혁명이라 하면은 또 전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공화국을 강조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프랑스 혁명과 연관돼서 공화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하며 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공화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정 그리고 일제시대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새로이 공화정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모든 가치들이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화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다. 특히 어떤 면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헌법이 개정돼 버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된다라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은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헌법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죠?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중시하는 가치 결국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배격하고 적화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지키겠다. 그것은 사실상 그 목사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모든 가치와 거의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다만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특정 종교를 강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쵸,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현역 검찰총장인데 기독교 입국론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 경제를 수호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그것이 어떤 가치에서 왔느냐? 그 가치를 또 찾아보면은 결국엔 미국식 민주주의, 네네. 미국식 시장 경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미국식 가치의 근본은 뭐냐? 청교도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한다면은 그것이 곧 기독교 입국론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네네. 총장의 가치는 네네. 지금 어떤 공직자도 헌법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다 문재인 정권 쪽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를 제외하고 그 정치인을 얘기한다. 네. 그럼 유승민 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국회의원 아니니까 씨라고 부르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네네.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중도나 젊은이들한테 표를 못 얻었다. 이제부터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김종인 씨 있죠. 김종인 씨를 왜 또 제가 김종인 씨라고 부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당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김종인 씨는 전당대회 같은 걸 거치지 않고 당의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추대를 해서 된 것이 네네.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대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또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가만 들어보면 그거예요. 빵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네네. 경제적 평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경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되는 정당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헌법 수호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명박 대통령이 재수감되는 날 국민의힘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기사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네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변인이 얘기해요. 같은 당에서 대통령을 했던 분이 구속이 되는 날에는 예의 바르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셨다. 우린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마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확언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개헌을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개헌이랑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헌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각제 개헌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헌법이 적합하지 않으니 헌법을 바꾸겠다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지도층 중에서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네.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광화문 광장에 있을 때 예. 방금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예. 윤석열이 했던 말이 난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발언, 그 맥락과 아주 유사하게 예.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생각도 나고 또 그때 저희가 동영상도 틀어서 그 광장에서 그렇죠. 틀어드린 예. 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조금 더 이렇게 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내다보고 지켜야 된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네.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2020년 1월 14일 기사인데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데 검찰력을 집중하겠다라는 또 발언을 한 것이 나오죠. 네네네.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강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적화로부터 막아낸다는 거죠. 참, 그런 측면으로부터 봤을 때 또 차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그래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할게요. 네네네. 자,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검증이 됐어요. 이념과 가치는 검증이 됐다고 맞습니다. 가치가 검증이 됐어요. 왜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얘기해 오셨던 것이 뭐냐면은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한미동맹이죠. 네. 한미동맹.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너아라 TV에서도 언제나 보면 뒤에다가 맞습니다. 깔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라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일단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키겠다고 한 것이 명확해요. 찾아보시면 딱 나와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찾아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윤석열, 시장경제 하면 나옵니다. 이거 나오네요.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를 배격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월 3일 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윤석열 시장경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나와요. 문재인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김종인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조국을 기소한 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죠. 조국 수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념적 가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솔직히 부적절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을 현실 정치에선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공직자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이랑 한미동맹이랑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언급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최근에 올려주신 영상 토대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모시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검증 얘기를 하니까 검증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댓글 다셔가지고 꼭 얘기하시는 게 윤석열은 믿을 수 없어요. 검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윤석열 총장만큼 검증을 혹독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에게 받는 검증이 가장 혹독해요. 지금 보십시오. 추미애가 감찰을 4건을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무슨 감찰인지도 몰라요. 어제 왜 대면 감찰 조사 하겠다고 대검찰청에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쳐들어가고 있어요. 평검사. 검찰총장한테 평검사가 이거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육군 참모총장한테 검찰총장이나 참모총장이나 총장이니까요. 육군 참모총장한테 소위가 와가지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멸감까지 줘가면서까지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이 지금 한 4건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찰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가지고 직무 배제시키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장모 그리고 부인까지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탈탈 터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활비. 네네. 추미애가 특활비 얘기 갑자기 꺼냈죠. 네네. 앞뒤 없이 꺼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검찰청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적으로 쓴 특활비가 1원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를 다 마련해서 네. 오면 보여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근데 되려 추미애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예. 역으로, 대검찰청에서 역으로 특활비가 거의 10억 원 정도가 법무부로 흘러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는 자기가 또 안 네. 썼다. 나는 안 썼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국이는 썼다는 말이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추미애는 원래 그런 식이에요. 예전에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도 예, 추미애가 한마디 하면은 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 검증을 걱정하시는데 음. 같은 편이 검증한다고 얘기하는 건 솜방망이에요. 음. 근데 저런 식으로 헌정사상 검찰총장을 네. 저런 식으로 감찰하고 측근들을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아직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무리 탄압이 있어도 지키고 있는 이유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더 무슨 검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 이 얘기가 이제 또 걸려 있습니다. 국감 때 네네네.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가 있죠. 윤석열 총장이 나 특검 안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발언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 이유가 네. 내가 나이가 남들보다 많고 네. 기수에 비해서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사실을 여러 번 봤어요. 9번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은 그 서울법대 기준으로 네. 새까만 후배들이 자기보다 윗사람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친구들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이미 다 간부들이었습니다. 네네. 그거를 참고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실. 직장에서 네. 생각해보세요. 본인보다 막 7, 8살씩 어린 친구들이 내 직속 상관이고 그러면은 아니, 군대만 4, 5년 늦게 가도 그럼요. 나이 어린 그 새카맣게 나이 어린 이제 선임이죠. 그렇죠. 나이 어린 선임들이 막 괴롭히고 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고 힘든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견뎌내고 검찰총장까지 간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한 걸로 돌아가면요. 나 안 하려고 했다. 왜냐면 그거 나이도 많고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니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도 들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그 특검 끝나고 나면 검사 그만두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뭐냐? 네.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네. 그 얘기를 굳이 국감에서 한 것은 네네. 심경을 얘기한 거고. 네네. 그럼 왜 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건 소명이라서 그래요. 맡은 바 청지기의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몰라서 합니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수사 매뉴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검은 박영수였지 윤석열 총장은 그 밑에서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예. 여당이 예. 왜 그렇게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려고 그 난리를 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원리 원칙을 오해한 거예요. 뽑아서 완전히 적폐청산용으로 뽑아서 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거예요. 했을 뿐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과 원칙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현 여당이 난도질당하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C컵해갖고 지금 빨리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거고 또 국민 여론의 지지가 만만치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윤석열 총장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럼 검찰 조직에 충성하냐라고 했더니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수사를 한 것뿐이고 그 수사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네네. 지시를 받은 검사가 소명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 회한 어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효과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사람을 초월해서 윤석열이 대권 후보 1위로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국감 끝나자마자 나왔던 게 15%짜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7%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24%짜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42.5%가 나왔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4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랑 맞대결을 했을 경우에 승리한다가 됩니다. 이재명이랑 맞대결할 경우는 오차 범위 내 대접전을 합니다. 0.7%인데요. 이 여론조사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3.09%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6% 안에만 들어도 오차 범위 내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0.7%니까 이거는 사실상 뒤집힌 거예요. 왜냐면은 이재명은 현직 도지사 정치인이고 이낙연은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나는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런 결과를 냈다. 게임 끝난 거죠. 이 여론조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1월 17일 날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네,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11월 17일 여론조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소식이 빠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여론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민 밉상하면 지금 추미애 씨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하여튼 가진 막말 그리고 국회에서 27번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합니다. 정말. 근데 보면 본인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를 잘 해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이니까. 근데 지금 추미애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윤석열 총장 공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휘권 맨날 박탈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법무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휘권을 이상하게 발동을 해버리죠. 네가 지휘를 하지 마로 발동을 해버립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요. 처음엔 사람들이 왜 저로 반발 안 하고 있지 하는데 보면은 국감에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는 발언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 국감 보는데 말을 굉장히 조심히 또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을 텐데 본인이 따져본 거예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그래 받아주자. 근데 법적으로 선을 넘는 부분에서는 추미애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놓고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잖아요.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공정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바라볼 때 저렇게 센 표현을 쓴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명확히 따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예 100%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두고 봐 인 겁니다. 쌓아놓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마음이 계속 그렇게 쏠리고 있는 데에는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네. 누가 끌어내려서 교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치예요. 윤석열 총장의 저 42.5% 네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죠. 24.7%도 있었고 네네. 17%도 있고 15%도 됐고 뭐가 됐든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치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치가 나오게 되는 근본에는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선거 공학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느끼는 그런 판단이 들어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충남 공주기 때문에 네. 충청도에서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충청도 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충청도 표를 갖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뭐 6개의 그 스윙 스테이츠가 있다 그러는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츠는 충청권입니다. 충청도 표를 갖고 오면 선거에서 승리해요. 반대로 얘기해서 충청도 표를 뺏기고는 네네.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충청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느끼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네네. 특히 20대에서 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죠? 60대 이상, 네네. 20대에서 높게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50대보다 2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럼요. 네, 저도 그때 기사 보면서 야,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네.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민주당 좌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네. 이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나옴으로써 네네. 20대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니 네.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충청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도 및 무당층. 그렇죠. 특히 이번에 42.5% 나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네. 이낙연과 네. 무당층 대결을 벌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3배 차이가 나왔어요. 와. 3배 차이가 나왔어요. 이거 압도적이네요, 그러면. 3배 차이 정도. 비교가 안 된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낙연이 15% 정도 나왔고요. 네. 윤석열 총장이 40% 후반대가 나와가지고요. 3배가 넘는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도표는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 작년 내내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죠.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중도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네. 여러분들. 저요. 우리끼리 그쵸. 똘똘 뭉쳐봤자 그렇죠. 35%. 정말 많이 뭉쳐서 40%. 어찌어찌 진짜 다 긁어모아서 45%를 만들어도 네네. 저기가 46%만 나오면 지잖아요. 진대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도를 갖고 와서 확실하게 과반. 그리고 사실 저자들을 영원히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과반 갖고가 아니라 네. 70%, 80%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쵸. 자, 요즘에 진중권, 김경률, 서민 이런 사람들 있죠. 좌파들이에요. 네네. 좌파들이 일부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은 우리가 또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가치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있고 네네. 이영환 PD도 있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나 이영환 PD나
시청자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안 그쵸. 뽑아줘요. 네. 누가 뽑아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도와 젊은이와 충청도표를 압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 저런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제 중도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자유의 가치 플러스 공정. 지금 저 여당에서 늘 공정한 사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죠. 사실 지금 들어간 공정이 아니라 더 추악하고 더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가십과 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등 확 돌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추미애 그렇죠. 이 문제 그 6시 반에도 항상 방송하시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 얘기 다 할 때 보면 그 병사들끼리 이런 얘기 했다는 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야, 나도 참 우리 엄마가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얘기는 정말 얼마나 그 진짜 속이 상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김종인이나 유승민 같은 분들은 예. 그런 사람들은 좌클릭을 통해서 중도를 데리고 오려고 하죠. 중도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맞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얘기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얘기만 하고 서 있는데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간 적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 중도들, 심지어 좌파까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한 발자국도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표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죠. 맞습니다. 네.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하신 대로 왜 지지율이 1위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특이한 어제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예. 제가 요 내용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트럼프와 윤석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네네. 그 11월 18일에 윤석열 총장이 미국의 법무부죠. 네네. 법무부. 그러니까 미국의 법무부랑 미국은 검찰이랑 법무부가 그냥 같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어토니 제네럴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스템은 법무부가 곧 검찰청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법무부에 그 차관보가 있습니다. 마크 델라힘이라는 차관보와 MOU를 체결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온라인으로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원래는 직접 만나서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윤석열 총장이요. 이거 그냥 보통 보면은 뭐 이런 업무 협약 같은 거 체결한다고 할 때 밑에서 다 해놓고 사인만 하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이 2018년에 벌써 2년 전이죠. 벌써 2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워싱턴 DC에 갑니다. 방문을 해서 이 마크 델라임이라는 차관보를 만나서 앞으로 협력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랑 친해지게 돼요. 지금 영상에 볼 때 우측에 나오는 저분이 마크 델라임. 그렇죠. 근데 이 마크 델라임이라는 이 사람이 일단 우리가 그럼 다시 만나서 협약을 뭐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한 게 이 내용이 뭐 한미동맹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권한 하에서 우리 서로 얘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성과를 내봅시다라고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미국은 그 미래가 있는 사람을 밀어줘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랑 똑같아요. 어토니 제너럴이니까 미국의 그 DOJ, 그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의 그 수장은 법무장관이지만 그것을 검찰총장이라고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부르니까 그
마칸 델라임과 그 친분을 맺어뒀던 윤석열 총장이 네. 컸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네네, 성공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를 임기가 이제 마칸 델라임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로 넘어가든 네네.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벌어지든 간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임기 안에 코로나가 있지만 원래는 5월 달에 보기로 했대요. 그걸 굳이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네. 행정부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마칸 델라임이 윤석열 총장과 협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마칸 델라임 공무원인데 뭐 차관보랑 알게 됐다고 한들 뭐가 중요하냐? 네. 자, 마칸 델라임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뭐냐면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합병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원 오브 히스 로이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뽑았다라는 기사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네. 이름이 딱 나와요. 위로 다시 올려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월요일에 네. 예, 마칸 델라힘을 네. 자리에 앉혔다라고 네. 나오고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뉴욕타임즈 기사. 2017년 3월 27일 기사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두세 패러그래프를 내려와 보면은 잠깐 위로 보세요. 네네. 저기 보면은 미스터 델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미스터 델라임. 이 사람이 who serves as legal counsel to the president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활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네, 맞습니다. 변호사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네. 차관보로 임명한 최고위급 인사인 거죠. 이 사람과 윤석열과의 어떤 친분 속에서도 또 이러한 내용들을 내막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이랑 또 이 관련해가지고 협약을 한 거는요. 네네. 국제협약을 한 것은 이 주제 관련된 국제협약은 최초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네. 저렇게 차관보를 하고 있던 마크 델라임이 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했겠습니까? 원래는 상대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검찰총장이 됐어요. 기대에 부응해서 검찰총장이 됐죠. 그럼 제가 왜 17일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라크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은 네. 그게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게 아닌데. 대통령 그만둘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마크 델라임을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마칸 델라임이죠. 마칸 델라임. 죄송합니다. 마칸 델라임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칸 델라임 이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마칸 델라임이 VOA에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의 소리죠. 네네. VOA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란 관련해가지고 네. 요 밑에 있어요. 조금 밑에. 요거 이란계 법무차관보. 이게 마칸 델라임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이란계예요. 그러니 네네.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 VOA에 이렇게 인터뷰도 해요. 이란 네네. 반정부 시위가 고무적이다. 법무차관부가 네네. 이란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니잖아. 이거 왜 국무부라든지 네네네. 국방부에서 할 소리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이란의 핵시설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 누구에게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당연히
대화를 나눴겠죠. 또 음.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얘기를 안 꺼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협약식을 하나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아까 17일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 네네. 17일에 42.5%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건. 내가 이번에 네. 제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가 이번에 같이 협약식을 하게 되는 사람이 2018년부터 저와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 저랑 처음에 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어토니 제네럴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이 42.5%가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네네. 하고 싶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네네. 해외에 큰 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을 예를 들게요. 문재인의 최측근들은 어느 나라에 발령이 날까요? 지금 비서실장 노영민. 네네. 노영민이 비서실장 하기 전 직책이 뭐였습니까? 중국 대사였습니다. 예전에 정책실장 하던 장하성.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최측근은 중국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대국에 네. 힘 있는 나라에 백이 있어야지 정치적으로도 큰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 예.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마칸 델라임이라는 미국 워싱턴 DC의 라인. 그런데 마칸 델라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을 2018년부터 벌써 2년 동안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자리에서 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아니 네네네. 일개 지검장이 무슨 그 워싱턴 DC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을 만나고 옵니까? 그죠? 예비대에 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예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내가 검찰총장 될 거야라고 생각해봤겠습니까? 아유, 네. 전혀 못했겠죠. 네. 이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강한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네. 검찰총장이 굳이 한미동맹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넘어가자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윤석열 총장이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예비가 됐어요. 네네. 이거 하루 이틀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네, 갑자기 내가 미국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라인이 생깁니까? 트럼프 대통령 라인이 생깁니까? 네네. 생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대통령의 꿈이 있을 수도 없던 시절부터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예. 지지율이 42.5%나 나오고 있는 이때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 속에 예. 대권에 대한 야망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마 네. 검찰총장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맡은 소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에는 문재인이 쫓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같이 분노하겠죠.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윤석열 총장에게 네. 쏠리게 되겠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단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설 겁니다.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등 떠밀리듯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등 떠밀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런 지지를 받아들여서 네네. 본인도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고민의 결과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네네. 어려운 길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네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번 미국 대선도 참 흥미진진하게 지켜봤고 지금도 흥미진진하게 그렇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얼굴이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 여권에서는 그 2명이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나온 것 또한 절대 우연은 아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연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예언하셨던 것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저희가 광화문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속에 네. 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맞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4대강도 그랬고요. 원전도 그랬고요. 네네. 네, 대한민국 적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거, 진짜 군이 심각하게 해체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 네. 다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광화문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윤석열은 지켜야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1위가 됐죠. 그때 그걸 알았나요? 1개 검찰총장인데? 네네네. 몰랐다니까요. 그쵸. 이야, 참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목사님이 윤석열을 어쨌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걸로 와서 판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술을 많이 보시죠, 목사님이. 네.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목사님이 같은 수준으로 술을 본다면 목사님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몇 수 앞을 내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다 내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총장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네. 무언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들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참 또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순식간에. 참 종종 참 모시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긴급 속보 홍철기 또 저녁 6시에는 그 박한석 부장님과 또 세정 양과 함께 6시 반마다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녹화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또 다음 스케줄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뵙기 좀 어려운데 저희가 틈틈이 또 시간 내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가도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무척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또 상황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결국에는 개인의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영환 PD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은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바라보는 우리보다 몇 수를 앞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일단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모시고 홍철기 부장님과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철기 부장님과 함께 인터뷰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